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책과 함께 하는 소설입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매주 월요일은 한국 고전 단편 작품을 여러분과 함께 듣는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작품은 윤백남 작가님의 경벌포의 작품입니다. 등잔 밑이 가장 어둡다는 말을 실감하게 해줄 조선시대의 기막힌 우정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손생원은 난생 처음 어려운 길을 걷는 것이었다. 서울을 떠난 지 이미 열흘이 지났건만 아직도 강원도 땅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뜨거운 염천이라 한낮에 걷는 거리란 불과 몇십 리에 지나지 못하는 데다가 나날이 기진역진하여 가는 것이 현저히 나타나는 것이었다. 더구나 길이 험하고 자갈 많은 강원도 산길은 그에게 여간 고생이 되지 않는 것이었다. 노수가 아직도 남아있는 동안에는 장돌림 말을 만나면 사정을 간곡히 이야기하고 술값으로 얼마를 주기로 하고 얻어탄 일도 있었다. 그러나 나중에 엽전 한 푼 남아있지 않게 된 후로는 그것도 할 수 없어서 오로지 과객질을 하여가며 길을 걸었다. 그것도 상당히 사는 사람의 집을 찾아 들어가게 되거나 사랑 한 칸이라도 지니고 사는 사람의 집을 만나게 되면 대접도 상당히 받을 뿐 아니라 집신 값이라도 얻어 가지고 나오게 되지만은 길을 잘못 들어서 그러한 집을 찾지 못하고 날이 저무는 때는 그야말로 노참풍숙을 하는 고생 몇 차례나 하였다. 그럴 때마다 옅기 내가 이게 무슨 고생인고 이런 고생을 하면서도 급기 함흥에 갔다가도 여의치 못하면 그런 놈의 고생이 더 어디 있을꼬 하고 곧 돌아서서 서울로 오고 싶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눈앞에 떠오르는 것은 굶주리어 부항이 나다시피 한 늙은 아내의 얼굴이며 밥을 달라고 울며불며 하는 자식들의 참상이었다. 손생원은 가기 싫은 길을 강행하여 희양 땅으로 들어섰다. 돈 있고 여가 있는 사람 같으면 금강산 구경도 하고 온정에서 묵은 때를 씻어버리기라도 하련마는 그럴 여유가 없는 손생원은 희양읍을 20리 앞둔 어느 촌에서 하룻밤을 드새게 되었다. 읍내까지 겨우 20리밖에 아니 되니 그대로 걸어서 읍내로 들어가려도 못 갈 것은 아니련마는 읍내로 들어간들 환영할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촌에는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10여 명의 노비를 거느리고 사는 부호 한 집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집에서 하룻밤을 과객질하자는 것이었다. 그 집은 홍승복이란 사람의 집으로 분명히 원근에 떨친 사람이지만은 인색하고 교만하기 짝이 없어 과객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만나보긴 구사하고 객청 하나를 지어놓고 여간한 사람은 그리로 몰아넣고 개다리 소반에다가 보리밥 한 그릇을 대접해 보내는 것이었다. 그런 것을 모르고 손생원은 북은 사람들이 이 근처에서 하룻밤을 드새고 가려면 홍영감댁밖에 없소 하는 소리를 고지 듣고 찾아 들어갔던 것이었다. 홍영감집 하인은 손생원의 의표를 한번 풀어보고는 이리 들어앉으슈 하고 객청에다가 몰아넣었다. 벽은 흙벽이고 방바닥은 지직이다. 더구나 그 방에는 먼저 들어와 앉은 손 하나가 있었다. 나이는 점되 초초한 시골 선비였다. 오늘까지 과객질을 하고 온 손생원이지만은 소위 부우라 하고 양반이라 하는 집에서 개개 대접을 이다지 박하게 하는 집을 보지 못한지라 내심에 다소 괘씸하고 분한 생각이 나서 쥔 양반을 좀 뵙자고 여쭤라. 서울서 오신 손님이 그런다고 그래 하고 억지로 거드름을 피우면서 총각 아이놈에게 호령하듯 하였더니 총각은 아무 말도 없고 곁에 있는 하인 하나의 쥔다으리는 읍내 가시고 하니 개슈 하고 뻣뻣이 대답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먼저부터 앉아있는 선비가 빙그레 웃으면 아지마키 참으슈 한다.
아니 참고 안 참고가 어디 있겠소마는 아무리 과객질을 하오마는 자기가 양반이면 나도 양반인데 하는 것을 그 선비는 주인이 없다는 돼야 할 수 있습니까? 원래 이 홍영감이란 사람은 하고 그 집 대력과 인색하고 교만하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노수 없이 과객질하는 형편이니 피차 마음을 죽이는 수밖에 있습니까? 하고 위로하는 것이었다. 그래 지금 함흥으로 들어가시는 길이올시다 그려 여부가 있소. 감사로 계신 분이 동문 수학하셨다니 설마 푸대접야 하겠습니까? 글쎄 그런 생각으로 가오마는 사람의 맘처럼 믿을 수 없는 것은 없으니까 걔까지 갔다가 허행이 될는지 그야 동문 수학이시라니 설마 그럴 리야 있습니까? 그런데 그이가 도임하기 전에는 못 만나셨던가요? 생각하면 사람의 신수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젊어서는 절간에서 서로 너냐 애냐 하고 지냈지만은 피차 출세가 다르고 보니까 그만 멀어집니다 그려 하고 자탄을 하며 아래와 같은 이야기를 파적겸 하는 것이었다. 벽상에 걸린 기름불은 금방 죽을 듯 깜빡이었다. 손생원은 나이 17대에 동문수학하는 유황유강과 또 하나 양모와 세 사람이 절에서 2달 동안을 공부하게 되었다. 젊은 사람들이라 독서에만 종이를 보낼 수 없어 저녁이 되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잡담에 꽃이 피는 것이었다. 하루는 유생유생 이 읽던 책을 탁 덮어놓으며 여고개들 책 좀 고만 덮게. 그래 미친 무엇이란 말이 있더니 그러다간 자네들 정말 그래 미치겠네.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나? 있고 말고 오늘은 각기 우리 자기의 소망 이야기 해보세. 그거 좋은 말일세. 소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마는 기위 자네가 먼저 말을 냈으니 먼저 소원을 이야기해보려나. 나는 별다른 소원이 없네. 글을 왜 읽는 건가? 과거에 급제를 해서 벼슬을 얻게 되거들랑 한번 장상거위에 올라서 부귀를 마음껏 누리고 금에 환향하는 것이 소원일세. 아마 내 소원이야말로 백인이면 백인이 다 갖고 있는 소원이여 인정이라고 생각하네. 하고 손생을 돌아보며 자네는 하고 물었다. 나는 산명 수려한 곳에 일간 초옥이라도 얌전히 지어놓고 많도 않고 적도 않은 전토에선 아는 곡식으로 그저 남에게 궁한 소리 아니할 만큼 먹고 살 수 있으면 좋겠네. 벼슬을 하자는 것도 다져보면 논밭 전장을 장만하는 것이니까 임천 아래 소용하고 강에 고기 낚아서 유자적하는 것이 그 또한 인생의 낙이 아닌가. 그도 그럴 듯한 생각일세. 하고 유생은 고개를 끄덕이고 양생을 바라보았다. 자네는 나는 말할 만한 생각이 아니 소원이 없네. 이 사람 쳐놓고 소원 없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인가. 자어서 이야기해보게. 양생은 다만 흥 하고 코 웃음만 치고 있다. 그 중에도 촌부자 같은 풍도의 손생은 이 사람 아마 일국의 왕이 되고 싶은가 보이 그려 하고 비웃었다. 양생은 그 말에 흥분이 되었던지 그다지 내 소원이 듣고 싶은가? 그럼 이야기하지 하고 잔 기침을 하고 나서 장부의 몸이 불행히 해동 변방에 태어나서 황구일세 무가드에쳐 온 세상을 둘러보아도 뜻을 이룰 만한 곳이 없으니 하니 차라리 심수궁곡에 농림지도 도적들 모아 양산박을 꾸미고 장충행이에 소양무적으로 불의의 재물을 빼앗아다가 유용하게 쓴다 하면 그야말로 취지묵음 취하는데 거리낄 것이 없고 이용지불갈 쓰는데 마르지 않는 것이 아닌가. 도리어 차사의 생활을 생각할진대 가동무녀가 안전에 나열하고 선의 진술을 먹기 싫어하니 먹을 것이면 명즉경이 놀면 사람을 놀라게 하고 비즉 충천 날면 하늘을 뚫을 듯의 기세를 맘대로 펴볼 것이니 그 어찌 공경새도 집에 분주 아첨하고
부패한 대관들의 여력을 얻어먹음으로써 영화라하는 우추들과 동일로 논할 바이겠는가. 소의 영위개구 원정 무의 후에 심지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은 개구이니 우후이니 하되 도대체 벼슬을 얻지 못하는 자 비비유지하니 그는 어찌하는가. 벼슬은 구하여도 얻지 못하지만은 도적이야. 하려면은 언제라도 할 수 있지 않은가. 돈 주고 벼슬 사서 백성의 고열을 빼앗아 먹을 진댄 차라리 농림객이 되려네. 자네들 같은 녹록한 여름 벌레 같은 무리와 더불어 이야기할 수 없으되 제3묻기로 대략 이야기가 이러하이 하고 호쾌한 웃음을 웃는 것이었다. 유생과 손생도 따라서 크게 웃으며 농담 좀 고만하게 하고 웃음의 소리로 붙여버렸다. 이야기를 다 마친 손생원은 사람의 운수란 할 수 없소. 그때의 유생은 나중에 과거 급제하여 지금 함경감사로 세도를 하고 양생은 그 후 어디로 갔는지 부지하락이 되고 손생은 오늘까지 포의를 면치 못하고 가세가 비난하여 옛 친구를 찾게 되는구려. 그때의 손생이란 즉 이 사람이요. 하고 탄식하였다. 그 젊은 사람은 함께 누워 이야기를 듣고 나더니 벌떡 일어나 앉으며 그 양생이란 이가 지금 나이가 몇이나 되었습니까? 가만 있거라. 그때 나보다 한 살인가 더 먹었으니까 지금갓 쉰이 되었나 보우. 그건 어째 물으시오. 혹시 무슨 생각나는 일이 있소?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내 동네에 양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이가 어떤가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래 지금 유 감사를 찾아가는 길이구려. 별 수 있습니까? 감사를 찾아 설마하니 빈손으로 돌려보내기야 하겠소. 그래서 찾아가는 길인데 노수가 떨어져서 과객질을 하려니까 별별 안 있고 온 일 다 보게 되는구려. 없으면 하는 수 있습니까? 당신은 뭘 하슈? 저는 농사를 짓습니다마는 서울에 있는 일가를 찾아갔다가 허행을 하고 노수가 없어서 역시 과객질을 하며 고향으로 가는 길이올시다. 인제 여기서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고 말끝을 흐리어 버린다. 이튿날 손생원이 눈을 떴을 때에는 곁에서 누워 자던 그 소는 벌써 길을 떠났는지 보이지 않았다. 아침밥을 얻어먹은 손생원은 기난 일이 없는데 동숙한 손에 이를 물을 필요가 없어서 그대로 길을 떠나 한 40리 가량이나 걸었을 때였다. 뒤에서 말을 달려오는 낯모르는 젊은 사람들이 손생원의 곁을 지나며 어디로 가시는 손이슈 하고 묻는다. 함흥으로 가오. 혹시 손씨가 아니십니까? 그렇소. 내 성이 손가요. 지난밤에 홍감역 집에서 유숙하신 손님이십니까? 그렇소마는 그 대답을 듣더니 그 젊은이 둘은 일제히 맑게 내려서 그럼 어서 이 말에 오르십시오. 아니 누가 보내는 말이건대 염려 마십시오. 우리 대감께서 말을 보내시면서 외셔오라는 분부가 계셨습니다. 우리 대감, 아따, 가시면 할 게 아니우니까 하고 오리둥절하는 손생원을 맑게 떠씻다시피 태워가지고는 비호같이 달려간다. 마상에서 손생원은 이리저리 상상해 보았지만은 도무지 판단을 할 수가 없었다. 우리 대감이란 대관절 어떤 대감인가? 손생원은 말이 달리는 대로 끌려가면서도 하도 괴이한 생각이 나서 뒤에서 달려오는 마상인을 돌아다보며 우리 대감이란 누구며 그 댁이 어디인가 하고 물으니까 그자는 대감이 아니라 우리 장군이십니다. 여기서 얼마나 되는가. 인제 얼마 아니 담았습니다. 손생원은 입속으로 장군 장군 하면서 또 얼마를 달려가려니까 한 주막거리에 세 말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대령을 하고 있다가 손생원을 세 말에 바꾸어 태워가지고 또 달리기 시작한다. 손생원은 어쩐 영문을 알지 못하면서도 끌려가는 수밖에 없었다. 장군이 누구인지는 모르되 죄진 배 없으니 못 된다.
한들 더 못 될 것이 무엇이랴 하는 생각으로 담을 크게 먹었다. 점심때가 되어서는 주막거리에서 융숭한 점심 대접까지 하고서는 다시 맑게 태워가지고는 이번에는 깊은 산중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었다. 산에는 수림이 그윽하여 전일이 암담하였다. 함경 감사를 찾아가려던 손생원. 뜻밖에도 미지의 장군에게 납치되다시피 산속으로 끌려갑니다. 수림이 그윽하고 천일이 암담한 그곳. 과연 손생원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